자, 조사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기계가 녹음하면서 잠깐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요. 마지막 지금까지 정리의 부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전통이나 권위, 상식, 또 직관의 지식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문제점은 뭐냐? 간편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경험으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위험성이 많을 수 있고 또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왜? 현대사회가 워낙 다양하게 변해왔고요. 그 다양하게 변해와 있는, 급속하게 변해와 있는 현대사회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의 원천을 찾는 게 근래에 가장 각광받는, 존경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건 뭐냐?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인정받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찾아낸 이론이나 결론들은 진실일 거야.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현상 속에서 내재된 규칙들을 발견하고 이론과 규칙으로서 일반화시키는 거다. 이게 바로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과학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사회조사론이라고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회복지조사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여기서는 리서치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서베이와 리서치는 영어 단어에서도 비슷하게 한국말로는 조사라, 조사, 탐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리서치와 서베이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어에서 조사, 리서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리서치라는 건 뭐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조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조사란 그러면 뭐냐? 경험적으로 관찰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구성하고 인간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에 기반한 관찰 방법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을 한다라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사회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편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과 조사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식이나 상식에 아니면 어떤 단순한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그런 사회조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라는 리서치라는 의미를, 사회조사라는 의미를 사회복지에 접목시켜서 사회복지의 목적인 개인과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기 위한 제반 지식을, 여기 있죠? 제반 지식을 탐구하는 절차가 바로 사회복지조사고, 사회복지조사론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하는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문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들자면 정신장애인의 주거 형태와 자립생활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회복지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한 사회복지조사의 특성,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응용조사적인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사회개념적인 특성, 계획적인 특성, 평가적인 특성, 과학적인 특성, 이렇게 사회조사에 대한 특성들은 5가지로 나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의 과학적인 기초, 사회복지의 과학적인 기초, 사회복지 조사에 쓸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왜? 이전까지 지식이나 전통이나 상식이나 직관, 권위에 의한 방법들과 과학적인 조사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은 첫 번째, 사회복지의 과학적인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의 경우에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휴먼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휴먼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 각각의 개개인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을 쭉 모아서 보편적이고 타당적인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사회복지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실천의 개입 효과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클라이언트에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자선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또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클라이언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복지국가를 형성한다고 이 앞전 시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그 과학적인 어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세우고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어떤 과정들, 가설들을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과학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었고, 그걸 평가한 결과들을 보니 굉장히 우수하고 클라이언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러한 과정의 어떤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정확하게 욕구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전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 실천 방법들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천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조사에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좀 더 개선시켜주고 자립자활을 위한 사회복지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보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회복지 이론들을 구축하고 기술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서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어떤 지식들을 제시하고 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제공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사회복지에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기관들은 세금이나 조세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기부금, 후원금 이런 것들로서 많은 부분들, 운용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들을 바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많은 경험들을 쌓음으로써 이런 사회복지의 책임성들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차원의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그 사회적 조사 방법론, 과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과학적인 연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네.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을 나눈 이 앞전에 잠깐 우리 지식의 원천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식이나 직관이나 경험이나 전통에 의한 방법보다는 과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는 결정론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라는 게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는 일반화를 모색한다. 과학적인 연구에 우리가 보통 과학적 연구에서 이야기할 때 통계치를 많이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게 이제 뭐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을 할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하죠.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죠. 표본 수치는 얼마,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 신뢰성은 몇 프로, 그다음에 신뢰 범위는 9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보여드리죠. 자, 우리가 일반화라는 건 뭐냐?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어느 한두 명만 하고 그걸 발표를 한다라 그러면 어느 한두 명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특정된 어떤 발표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다수의 남녀노소 구별 없이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을 설문을 하고 그 설문을 통해서 그 통계 조사를 내서 발표를 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연구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방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는 간결합니다. 변수,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만 변수와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3단 논법 이야기하죠. 그게 연역적 방법이냐 귀납적 방법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개념도 명확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특성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정립하고 그 후에 경험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그런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과학적인 연구는 설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 현상들 아니면 인간계의 현상들, 자연 현상들을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화되어 있는 어떤 방법들, 변화된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환경이 변해서 그 이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가치 중립적이다. 어느 누구의 주관적인 어느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들로 한다라는 거고요. 과학적인 연구는 마지막으로 분석적이다. 직접 자료를 획득하고 그거를 아주 짧게 쪼개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을 사고 싶다, 백화점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차 끌고 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왜 못 가요라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왜 못 갈 수밖에 없는지 이동 수단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백화점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맞도록, 분석 결과에 맞도록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굉장히 분석적이다 하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원천, 일상적인 관찰들을 통해서 그 과학적인 방법들에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부정확한 관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적인 방법에서 클라이언트에 만났을 때도 관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고 미리 짐작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건 과학적인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저지르는 그냥 흔한 오류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두 명만 조사하고 전체 클라이언트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전날 뭐 이렇게 피곤하셨거나 해서 오늘 못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오거나 지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산업체반 분들이니까 어제도 근무를 하셨을 거고 오늘 다 못 오실 거고 한 몇 분은 또 오늘 지각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데도 그런 일반화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선별적인 관찰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조사 연구자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오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섣부른 탐구의 종류, 탐구를 끝까지 가지 않고 일찌감치 종료를 한다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가설을 세울 때 부정확하게 가설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자아의 스스로의 생각들을 개입이 되어서 객관적인 조사를 못한다거나, 섣부른 탐구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신비화,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논리나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수들은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통이나 뭐 아니면 경험이나 아니면 권위에 의한 어떤 방법들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지식 탐구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들은 거의 과학적인 방법에서의 오류를 만들어내기 쉽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흔히 관찰에서 저지르는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 신뢰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험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증거를 요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적이다 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실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안내할 표준화된 절차를 사용한다. 조사를 할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를 분석을 할 때 정해져 있는 절차, 순서들을 잘 지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라 그래도 설문지를 작성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서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신상조사,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의견을 묻는 것처럼 어떤 이런 절차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춰서 조사를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표준화된 기준, 방법론적인 것도 표준화된 기준,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오늘 그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 제가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논문을 내었을 때,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연구를 해서
그러한 그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연구한 게 논문을 냈는데 틀렸다 그러면 보편 타당적이지 않다라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까 과학적인 연구가 수정 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2번, 3번, 4번 연구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이론으로 더욱 자리를 잡을 수 있고 확립되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연구 결과의 재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정보를 선택할 거냐,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에서의 어떤 실천 방법들의 가장 처음이 욕구 파악인 거고, 이 욕구 파악이나 자료조사,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판단이 되어야 나머지 개입 과정이나 프로그램 실천 과정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종결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학적인 그 실천 흐름 방법들이 정확히 맞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보나 사회복지 관련 지식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능력들을 이런 사회복지 조사 방법, 연구 방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뭐 이론에서 아니면 실천 현장에서 접하는 많은 기술들이나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원천들이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문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창기에 올바른 욕구 파악이나 조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그 상호 프로그램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는 거죠. 이 조사론에서 배운 연구 방법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 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그 연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험적이고요, 또 체계적이고 인과관계가 있고 잠정적으로도 변화될 수도 있지만 발전할 수도 있는 것.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사회복지사의 윤리 문제입니다. 일종의 합의의 문제고요. 사회복지연구 종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 사회복지사 윤리에 대해서도 이제 자격증하고 같이 다 배포를 해드리고 공부를 하도록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에서의 윤리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자발적인 참여와 고지 알려드려서 거기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세 번째가 익명성과 비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 속이기의 양면성. 그다음에 분석과 보고의 의무. 연구 참여자 속이기의 양면성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한테 이게 지금 내가 조사를 하는 건 그 술을 끊게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조사해서 하려고 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한테 정보를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일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구자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면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과학적 탐구의 유용성은 왜 중요하느냐?
첫째, 사회복지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권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일반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증명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사의 질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고되고 있다.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제대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바라는 거에 맞도록 실천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들로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심과 전문가 윤리의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식이, 조사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요즘 점점 조사 방법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복지 조사라는 건 뭐냐, 그리고 그 중에서 왜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학문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한 지식으로는 경험이나 권위가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